네, 동사는 제가 3월 14일에 탐방을 진행했고요. 보고서는 3월 28일자로 발간되었으니까 탐방 일자하고 보고서 발간 일자 확인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여기 보시면 모바일 카메라 또는 3D 카메라 등 이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이고요. 22년까지 봤을 때 대부분의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방 시장은 스마트폰이 가장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는 이 시장이 좀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카메라 모듈 업체를 바라볼 때는 기존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빠르게 다양한 곳으로 벗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 개요 이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사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쟁 기업이 여기 보시면 파트론, 파워로직스, MC넥스, 캠시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시장에서는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불리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고객사와의 관계, 상호 간에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제품의 물량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뉴스화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게는 실적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플로우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동사는 2020년도에 여기 보시는 드림텍이라고 하는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뭐 지문인식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드는 IT 업체인데, 이 업체가 최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이 업체의 또 모회사는 유니캐스트예요. 이 회사 역시 상장 기업인데, 그래서 유니캐스트 그룹에 편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인수가 되었는데 이 이후로 동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경영진, 대표이사, 최대 주주, 이게 누구냐? 사실은 코스닥 기업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례만 놓고 봐도 매년 BEP, 손익분기점 정도만 넘기던 기업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뒤에서 실적도 말씀드리겠지만 드림텍이 인수한 이후에 급격히 영업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 23년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 우리가 주목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성장은 하지만 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주변에 잘 보시면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보다 좀 못 사는 국가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보급 많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좀 큰 시장들이 남아 있고요. 대신에 이 시장들은 시장 규모는 좀 크지만 선진 시장처럼 뭔가 플래그십 모델들이 많이 팔리거나 그런 시장들은 아닙니다. 중저가 모델들, 말 그대로 물량으로 뭔가 가져가야 될 그런 시장들인데, 그만큼 시장은 이제 정체기에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어떤 모델에서 수주를 받느냐, 그리고 각 기업별로 얼마만큼의 영업이익률, 마진을 남기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 21년도 영업이익이 230억, 22년도 324억. 제가 앞서 드림텍이 인수된 이후에 영업이익이 급격히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2023년도에도 지속됩니다. 전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적이 한 번, 두 번 잘 나올 수 있는데 한두 번 잘 나오다 고꾸라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이 수익성이 지속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고요. 이미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빠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어떤 모델에 어떤 제품을 납품할지 다 결정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 휴대폰인 갤럭시 S23 요 울트라 모델에 카메라 모델 2종을 납품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꾸준히 납품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1분기, 2분기 요 S23 모델이 주력이기 때문에 꾸준히 팔리면서 동사의 카메라 모듈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볼 측면은 어떤 거냐면은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요 OIS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반도체인데요. 이게 대부분은 좀 약간 고가 제품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저가 모델까지도 요 OIS 기능이 탑재가 된 스마트폰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 제품이 우리나라 또는 뭐 애플보다 단가가 좀 낮겠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단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OIS 기능을 탑재시키지는 않았는데 이제 중국 업체들도 이 OIS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 모듈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동사는 여기에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일종의 구동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사업하고 다른 게 카메라 모듈이 아니고 카메라 부품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 다각화를 이렇게 이루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르면 23년도 4분기부터 관련 제품을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없던 매출이 들어오는 거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3D 카메라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각각의 시장에서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생존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동사는 제가 볼 때 이 3D 카메라가 이 회사를 다시 한번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3D 카메라 관련된 사업 내용은 2011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일단 다른 업체들하고 차별점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3D 카메라가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좀 더 쉬운 단계에서 3D 카메라는 했지만 좀 더 고차원의 3D 카메라는 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LG 이노텍 정도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쟁 구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라도 3D 카메라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동사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걸 큰 틀에서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술이 있고 좋은 제품이 있다. 이게 꼭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대량 양산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혀야 기업은 사실은 돈을 버는 거고 그게 결국 기업 가치인데 아직까지는 동사가 이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만들 수 있다는 기술력만 가지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양산 제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선 양산이 확정된 거는 엑스레이 장비 그리고 빔 프로젝터 이런 쪽에 공급하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두 개의 장비는 물량은 많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미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는 레퍼런스를 갖게 된 것을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물량으로 가야 되는데 물량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이 XR 디바이스나 콘솔 게임기입니다. 국내 삼성전자, AR 글래스 또는 XR 기기 다양하게 부르긴 하는데요. 이 제품이 빠르면 23년도, 늦어도 24년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경쟁 업체인 애플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이야기들은 많지만 결국 이 XR 또는 MR 다양하게 부르는 이 메타버스를 위한 디바이스들,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 모듈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여기에 3D 카메라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콘솔 게임기,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좀 큰 시장 규모를 이룹니다. 동사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일본의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게임사가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을 것인데 여기에 3D 센싱 카메라를 납품하는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크죠. 특히 이 XR 기기는 거의 스마트폰 시장만큼 커질 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10년도 초반 그 당시에 한 4, 5년 동안 많은 IT 업체들이 고배를 받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고배를 받았고요. 만약이라도 XR 기기가 빠르게 커진다.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3년도 실적은 매출액은 5,500억, 영업이익은 385억을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년째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는 사실은 있습니다. 앞서 제가 그림에서 살짝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베트남 3공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공장이 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 특히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원가, 비용이 많이 개선되면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된 거죠. 이런 구조가 향후에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동사 실적이 꾸준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제 투자 의견은 매수이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26,000원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동사 지금 3월 중순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타겟 PER을 12배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어요. 뭐 IT 부품 업체들 지금 보시면은 PER 기준으로 볼 때 10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약간 단순 또는 중요하지 않은 부품 업체들은 낮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밸류를 주지는 않지만 제가 타겟 PER을 12배로 잡은 이유가 3D 센싱 카메라의 성장성까지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만큼 그쪽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이게 동사 밸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요. 일단 실적에 비례했을 때 최소 26,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은 나무가라고 하는 기업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 3D 센싱 쪽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계속 주목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보고서 잘 읽어봐 주시고 영상 참고한 다음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